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챕터 6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모델 이것도 아니다. (1번) 인터넷 서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책과 음반을 판매한다. 회원가입을 한 회원만이 책을 주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심플한 것만 보고도 이해할 일을 대충 그릴 수 있어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서점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복잡한 거 다 제쳐두고 가장 심플한 요 핵심만 그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회원이죠. 회원. 그쵸? 회원. 회원에는 회원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책이 있겠죠. 책과 그 음반이 있는데 책 테이블하고 음반 테이블을 분리하면은 회원의 구매 내역을 또 따로 관리해야 돼요. 책 구매 내역, 음반 구매 내역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로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책과 음반이 겹치는 항목이 전혀 없으면은 테이블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맞고, 일부가 겹친다 그러면 테이블 또 합치면 좋은 유리한 게 있거든요. 상품 번호 이렇게 하고 여기다 구분을 두겠습니다. 상품 종류 이런 식으로 상품 구분을 두면 구분은 뭐 이게 책이냐 음반이냐 그런 거죠. 그쵸? 책이냐 음반이냐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제목, 저자, 아니면 뭐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뭐 발행일 이런 식으로 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가격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만든 거예요. 사실 요 서점 회원의 항목도 엄청 많을 거고, 그쵸? 상품에도 뭐 총 페이지 수, 뭐 총 음반 길이, 곡이 몇 개니 그런 게 되게 복잡한 게 많은데, 이것도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책과 음반을 이렇게 합쳐갖고 구분을 두고 한 테이블에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책 테이블, 음반 테이블을 나눌지, 이거는 이 시스템의 상세 요구사항을 봐야지 제대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대충 얼개만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회원이 상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회원은 여러 상품을 살 수 있고, 또 한 상품은 또 여러 회원에 들어가고, 한 상품이 여러 회원이 살 수 있고, 그쵸? 그래서 M 대 N인데, 실제로 주문서를 넣을 때마다 인터넷 그 전자상거래잖아. 인터넷 서점이니까 한번 주문할 때마다 여러 개 살 수 있죠. 그러면 볼게요. 여기 뭐 주문 내역 이런 게 있는 게 맞습니다. 주문번호 있고, 이걸 누가 주문한 거냐, 그게 이제 1대 N으로, 여기서는 누가는 지금 주문 내역의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잖아요. 주문 번호 하나로 프라이머리 키로 충분하니까 1대 N non-identifying relationship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어떤 회원이 주문한 거냐 이렇게 놓고요. 그쵸? 그 다음 뭐 여기에는 뭐 주문 일시,
그런 게 들어가겠죠. 총 뭐 주문 금액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주문 내역에 어떤 상품들이 들어가 있냐, 그쵸? 그게 MDN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이덴티파잉으로. 그래서 MDN 아이덴티파잉 이렇게 놓고 주문번호, 상품번호. 자, 그럼 이 상품을 몇 개 샀냐? 금액은 얼마냐? 그쵸?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놓으면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요. 아까 그렸던 이 그림. 공급자 견적서, 견적서 품목, 품목. 또 이 학생이 수강 신청하는 거, 견적서 내는 거, 지금 그리는 이거 다 똑같죠. 이게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한다, 또는 회원이 책을 산다, 똑같은 거죠. 책 목록 있고 회원 목록 있고 고르는 거니까. 이것도 영역을 만들어서 예쁘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챕터 6의 1번. 다음 2번. 학교의 동아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도 학교 목록이 있고, 학생 목록이 있고, 동아리 목록이 있고, 어떤 학생이 어떤 동아리에 가입했냐. 이제 이것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학교는 학생이 동아리 2개를 가입할 수 없다. 1개만 가입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학생은 동아리에 속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학생이 학생 테이블에 동아리가 박히게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설계는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학생이 여러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럼 학생 목록, 학생 테이블, 동아리 테이블 있고, 한 학생도 여러 동아리에 들어가고 동아리에도 여러 학생이 있으니까 MDN이 되는 겁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첫 테이블은 학생, 그쵸? 그리고 학번, 학번을 프라이머리 키로 하고, 이름 이 정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2는 여기는 동아리가 있겠죠. 그러면 동아리 번호, 그 다음에 여기 동아리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2번 문제 나와 있어요. 동아리 회장이 있고, 그쵸? 지도교수가 있다. 또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 기타를 분류한다. 그럼 여기다 학술, 종교, 봉사 이렇게 쓰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종록이 아니고 종교죠.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술, 종교, 봉사는 컬럼 이름이 아니고 그냥 데이터죠. 여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컬럼명은 뭐예요? 분류네요, 분류. 그쵸? 분류의 값이 나중에 데이터를 넣을 때 학술이냐, 종교냐, 봉사냐, 레포츠냐, 기타냐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학술이냐, 종교냐, 컴마를 해볼까요?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 기타. 보통 이렇게 컬럼 이렇게 ERD 그릴 때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는 보통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방이 있다.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MDN으로 연결을 해요.
mden identify. 그럼 이게 뭐냐면은 테이블이 학생 동아리인데 이게 뭐야? 학생의 동아리 가입 현황이죠. 학생의 동아리 가입 현황. 그리고 mden으로 이렇게 연결했는데 뭐 때로는 여기 다른 컬럼이 또 추가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가입일, 그쵸? 이런 거. 또는 뭐 가입일, 가입하고 탈퇴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챕터 6의 2번.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2장 연습 문제의 홈쇼핑 업체의 전화주문 판매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이 업무로부터 엔티티를 도출하여 보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챕터 6번에서는 뭐 엔티티를 도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다 정규학까지 8장까지 배웠으니까 우리는 직접 이제 요 글을 보고 ERD를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고객이 물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번 고객이 여러 번 주문할 수 있고 한 번 주문할 때마다 그 안에 물품 목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이 인터넷 서점하고도 굉장히 유사해요. 거의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슷한 걸 계속 하는 게 실제로 대부분 시스템 만들 때도 대부분 이런 모양이고, 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잘 모르다가도 이해가 안 되다가도 또 다시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반복을 합니다. 고객, 그러면 고객을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고객 번호로 관리를 하고, 고객 번호.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객의 주소, 연락처를 주문 내역과 함께 기록한다. 주소, 연락처를 기록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홈쇼핑 업체에서 딱 주문을 받으면서 주문할 때 막 다 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전화 받는 분들이요. 주소, 연락처. 그래서 한번 주문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 홈쇼핑 업체 회원이 돼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주문서는 따로 있고, 고객 정보를 확인하여 총 주문 금액 및 총 주문 횟수를 누적합니다. 그쵸? 고객 등급을 하려면 총 주문 금액, 여태까지 총 주문 얼마큼 했냐, 총 주문 횟수, 이거를 고객 정보에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품이 있겠죠. 물품. 그러면 물품 번호가 있을 거고, 뭐 여기서는 이제 물품에 대해서는 자세한 물품에 뭐 어떤 항목이 있다라는 건 안 나오는데, 일단 물품 번호하면 물품명, 이건 기본이죠. 번호랑 이름이 있는 거는 품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품 번호, 품명. 이게 뭐 어떤 물품이냐, 뭐 종류가 있을 거고, 여기는 지금 재고 관리를 하네요. 그쵸? 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고를 보고
이 주문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고객이 여러 번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한 번 주문할 때마다 주문서가 한 장씩 발행될 거고, 그 주문서에는 또 물품이 여러 개 들어갈 거고. 보세요. 여기 이제 주문서 이렇게 놓고, 주문번호 넣고, 이게 누구의 주문번호냐 들어가겠죠. 1단 non identifying, 어떤 고객이 주문한 거냐, 여기 고객 번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문 금액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죠. 그 주문서에 해당 주문서에 포함된 총 주문 금액. 그리고 여기서요, 주소 연락처 있는데 뭐 배송지 그런 거는 여기 고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주문서에 들어가겠죠. 이 주문은 어디로 배송되는 건지. 근데 지금 그런 내용 없으니까 여기 나온 것만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서랑 물품 관계는 뭐예요? 한 주문서에 물품이 여러 개 들어가고, 그 물품도 여러 주문서에 들어갈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이 같은 물품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MDN Identifying Relationship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주문 상세 내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문서 물품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주문서 물품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물품 번호, 주문 번호 있을 거고, 여기는 수량,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물품에 빠진 게 있네요. 물품이 제일 중요한 거, 단가, 그쵸. 단가는 물품에 있는 거고, 수량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물품에는 이게 몇 개다가 써 있는 게 아니고, 주문할 때 주문 내역에 이제 몇 개냐고 써 있는 거고, 여기는 단가랑 수량하고 곱해져서 이게 금액. 이 금액은 물품 하나당 금액입니다. 요 그림은요, 우리가 아까 이 그림을 생각하면은 됩니다. 여기 견적서가 아니고 이게 주문서고요. 주문서 안에 여기 이렇게 상품 품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각 한 품목당 여기 수량 단가가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거, 이 금액, 이 수량 금액, 그쵸? 그 수량 금액이 이 수량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량하고 금액은 여기 있는 이 이 주문서 내에 들어가는 거고, 단가나 규격 같은 거는 품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적서나 주문서에는 그게 다 포함되지만, 시스템을 관리할 때는 주문 내역이라는 거 또는 견적서 이런 걸 시스템을 관리할 때는 테이블을 아까처럼 설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물품 테이블에 넣고, 여기는 수량은 주문서 물품 테이블에 넣고, 저장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다시 주문 내역을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얘네들 데이터를 조합을 해갖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조합해서 출력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테이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꺼내서 보여주는 걸 이제 조인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이번 학기 후반부에 또 배우게 됩니다. 이건 챕터 6의 6번. 지금 모든 그 문제의 ERD를 다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수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챕터 6 하는 중입니다. 이거 페이지 180페이지에 챕터 6의 7번 문제입니다. 인수증. 이거 보면은 아까 그 견적서랑 거의 모양 비슷하죠. 인수증이 뭘까요? 인수증은 이런 거죠.
영수증하고, 영수증은 뭐예요? 내가 돈을 냈는데 그쪽에 돈을 받은 쪽에서 나 돈 안 받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돈 준 거를 증명하는 문서를 달라. 그게 영수증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았는데, 그쵸? 물건을 받았는데 이제 물건을 공급한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아놓고서 자기 안 받았다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주면은 당신은 물건을 받았다고 나한테 인수를 해갔다는 인수증을 써달라. 그러면은 물건을 가져간 게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증은 돈을 낸 증거, 인수증은 물건을 가져간 증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공급한 다음에 인수증을 받으면은 저 사람이 나중에 나 사실 돈 내는데 아직 물건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야, 여기 당신이 인수증 여기 나한테 써주지 않았냐, 그겁니다. 그게 인수증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물건을 공급한 다음에 영수증을 발행하잖아요. 돈을 받고 물건을 이제 건네주면은 영수증은 물건을 사간 사람한테 주는 거고, 판 사람이, 인수증은 물건을 산 사람이 인수증을 써서 물건을 판 사람한테 주겠죠. 그럼 이제 판매자가 이제 구매자가 써준 인수증, 그거를 이제 사인한 인수증을 보관하는 그 시스템, 그게 이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아까처럼 견적서처럼 등록 정보, 그 공급자 정보가 여기 자세히 나타나 있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면은 어차피 이 인수증은 공급한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증에 들어가는 게 뭐 상호, 소속, 성명, 기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심플할 것 같아요. 그냥 인수증에 인수증 번호 해갖고 여기 있는 데이터 그냥 넣고 여기 품목하고 이것만 별도 테이블로 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쵸? 이게 아니고 아까 만든 거 이거, 그쵸? 그래서 한 페이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여기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좁은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또 자꾸 내려가네. 인수증. 그러면 인수증 번호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들은 뭐 여기 노라고 제일 위에 보면은 여기 돼 있는 거, 그쵸? 여기 인수증 번호일 거고, 귀하는 뭐 그냥 이게 또 수신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신자, 그리고 뭐 날짜, 상호, 소속, 성명, 그렇게 하고 기사. 이거 담당 여러 개인데 이거 그냥 좀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담당 이렇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담당 쪽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요 물품 규격, 그쵸? 이게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아까랑 똑같죠. 보면 여기도 품명 규격 있잖아요. 상품 테이블이 있어요. 그쵸? 상품 테이블이 있고, 여기는 테이블에는 안 나타나지만 상품 코드가 있습니다.
상품 번호, 뭐 상품 코드 뭘로 해도 괜찮습니다. 품명, 그리고 규격, 단위, 수량은 상품에 안 들어가죠.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는데 그 아이스크림에 5개 그렇게 써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 5개는 어디 써있어요? 영수증에 써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품 자체는 수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인수증은 여러 개 하고 그 인수증마다 상품이 들어가고 상품 여러 개가, 그쵸? 그리고 특정 상품도 여러 인수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MDN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수증 상세 내역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쵸? 이름을 굳이 뭐 적으면은 인수물품, 인수증 물품, 인수증 뭐 물품 내역, 뭘로 이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달고 인수증 번호, 상품 번호, 그리고 여기에 아까 있던 수량, 그 여기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 가격이 안 써 있네요. 이거는 영수증이 아니니까, 그쵸? 돈과 관련된 게 아니고 내가 이 물건을 인수했다, 당신이 이 물건을 인수해 갔다가 포인트니까 지금 여기에 가격이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되겠습니다. 짠. 내역에 챕터 6 7번 맞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오늘 과제를 이제 좀 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과제를 안 내주면 여러분들이 또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수업만 듣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챕터 8번, 챕터 8에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또 챕터 6에 1번, 2번, 6번, 7번 제가 했던 수업 시간에 했던 요 그대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갖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파일에 들어가셔갖고요, 프린트 투 파일을 하세요. 그래갖고 지난 시간에 했던 챕터 3는 말고 챕터 8하고 챕터 6, 챕터 8번하고 6 두 개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이제 지정을 하실 때 여기서 디렉토리를 자기가 잘 뭐 다큐먼트나 아니면 다운로드나 자기가 이렇게 잘 지정을 하셔갖고요. 저는 보통 그냥 다운로드에다가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5 일반 홍길동 이렇게 해서 PDF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 2반, 자기 2반이면 2반으로 쓰고 여기 자기 이름 쓰고 하면 되겠죠. 저장을 하면 여기 다운로드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OK를 누르세요. 포맷을 PDF로 해갖고요. 그럼 보면 여기 다운로드 디렉토리 안에 제가 과제 1, 과제 5에 일반 홍길동 이렇게 저장한 PDF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챕터 8하고 챕터 6 그린 게 PDF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거를 저한테
이 PDF를 과제에다가 첨부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ERD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종이가 이제 예를 들면은 두 장 좀 모자라서 두 장을 그리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사이즈를 만약 이렇게 4장을 했다. 오케이를 만약에 그러면 ERD가 이 영역 하나마다 PDF 한 장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아이고 ERD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출력하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ERD는 항상 이렇게 잘리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장에 넘어가는데 여기를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이 잘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 문제를 방금 이렇게 해보니까 출력을 했잖아요. 이게 챕터 8도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요. 그쵸? 챕터 8도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고 챕터 6도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니까 각자 한 장씩, 챕터 8 한 장, 챕터 6 한 장, 이렇게 두 페이지에 전부 다 해갖고 이걸 그려갖고 과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영역을 만들 때 영역을 여기를 한 장만 해줘야지 다른 것들이 안 찍힙니다. 그러니까 한 장만 딱 이렇게 정해갖고 영역을 하면은 이 안에다 다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명절 끝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